자, 우리 이제 이해충돌 방지법을 마무리합시다. 자, 거기 보시면 양가로 6번 봅시다. 공직자 괄호 뒤로 넘어갈게요. 공직자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그리고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 정보 이용해가지고 재산상 이득이나 재물 같은 거 취득하면 안 되겠지, 그죠? 제3자한테 취득시켜도 안 될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죠? 문제가 있죠. 근데 거기서 문제는 괄호입니다. 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부터, 자, 체크, 몇 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3년, 얘가 시험 문제. 3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도 포함입니다. 이 사람도 공공기관에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미공개 정보 이용해서 돈 같은 거 얻으면 안 돼요. 그거 하나. 그 다음에 7번 갑니다. 공직자는 직무 관련자인 소속기관의 퇴직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수사하는데 그 수사를 받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자기 옛날에 같이 근무했던 동료라는 거예요. 동료. 그 사람하고 당연히 사적 접촉하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지. 근데 거기 보시면 가로에 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부터 몇 년 지나지 아니한 사람 아닙니까? 2년이요. 만약 이 사람이 퇴직한 지 2년 지난 사람이라면 굳이 신고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는 거지. 2년 안 된 사람. 근데 조심하세요. 거기 보세요. 사적 접촉은 뭘 보고 사적 접촉이라고 그래요?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는 경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신고인데 단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는 그러지 아니하다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해서 자, 숫자를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에 대한 처벌이 있는데 이해충돌 방지법이 이제 올해 등장했기 때문에 여러분 시험에 처벌까지 낼 것 같지는 않거든요. 아는데 일단은 뭐 한 번쯤은 써놓고 한 번만 보십시다. 그래서 첫 번째가 아까 질문할게요. 공무원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알면 신고하라 그랬잖아요. 며칠 이내 아까? 14일 이내, 그죠? 근데 사적 이해관계자인 걸 알면서 신고 안 하면요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2천만 원. 그 다음에 자, 우리 아까 LH 뭐 이런데 근무하는 그 부동산을 직접 취급하는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그 자기 공공기관의 직무와 관련된 그런 곳에 부동산을 갖고 있거나 매수하게 되면 아까 신고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걔가 신고 안 하면 이것도 2천만 원이에요.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공무원은 직무 관련자하고 금전거래, 부동산거래 같은 거 할 때 신고하라 그랬잖아. 근데 공무원이 금전거래, 부동산거래 직무 관련자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신고 안 했어. 신고하면 이것도 2천만 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4번은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위반은요. 여기서 잠깐만 설명드릴게요. 자, 거기다가 조금만 써놓으세요. 이거는 이제 앞에서 안 나와서. 자, 공무원은 직무 관련자라는 사람이 있어. 공무원이 뭐 하는데 직무원인데 이 사람하고 사적으로 노무, 조언, 자문 같은 거 있죠. 이런 걸 만약에 제공하고 대가 같은 걸 받으면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겠죠. 그죠? 이런 건 금지야. 받으면 안 돼. 근데 공무원이 직무 관련자한테 사적으로 노무, 조언, 자문을 제공하고 돈을 받은 거지, 대가를. 그러면 이 사람도 그 얘기거든요. 보세요. 4번. 자, 거기 보시면 직무 관련 외부 활동 제한 위반 있죠? 이게 이 얘기야. 이 얘기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됐죠? 이렇게 하면 그 사람도 2천만 원의 과태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2천만 원의 과태료. 됐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업무활동 내용 미제출은 아까 무슨 말이냐면 자, 고위공직자는 고위공직자가 되기 전에 민간 부분에서 활동을 했다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은요
민간부는 활동한 그 공직자가 되기 3년 거를 임기가 딱 되고 나서 3년 30일 이내 신고하라 그랬잖아. 그죠? 근데 그 사람이 이거를 신고했다 안 했다? 안 한 거지. 그 얘기야. 업무 활동 내용 미제출 아시겠습니까? 이거는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과태료. 됐죠? 그다음에 아까 봤죠? 우리 직무 관련자인 소속 기관 퇴직자하고 사적 접촉하지 마라 그랬잖아. 여행 뭐 골프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를 뭐 신고 안 했습니다. 해놓고도. 그럼 그때는 10,000원, 그러니까 1,000만 원이 과태료가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확인. 그리고 마지막 7번은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의 벌금입니다. 얘는.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정도만 보십시오. 근데 이거는 처벌은 지금 이해충돌방지법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바로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일단. 그런데 그 정도가 있다. 이 정도 선에서 확인하십시오.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제 학생들이 좀 안 보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제가 조금 설명을 자세히 드렸고, 이제 두 번째 한국 경찰 역사는 바로 그냥 쭉쭉 갑시다. 미군 정식이 여경제도 신설 몇 년도? 46년도. 그죠? 46년도. 그다음에 중앙경찰위원회는 몇 년도에 설치됩니까? 47년도인데 몇 명으로 돼 있습니까? 6명으로 돼 있잖아요. 6명 구성되어 있는 중앙경찰위원회 47년도. 그리고 얘가 만들어져 가지고 여러 가지 민주화를 위한 조치를 하죠. 근데 성공한다, 다 실패한다? 다 실패한다. 그 다음에 일본 애들이 만들었던 여러 가지 악법들이 다 폐지되죠. 미군 정시기 때. 순서가 정치예보라 그랬잖아. 그래서 정이 뭐예요? 정치범 처벌법. 치가 치안유지법. 얘가 예비검속법이 3개는 45년도에 없어지고, 그리고 보안법은 몇 년도 가서 없어진다? 48년도 가서 없어집니다. 보안법은 48년도 폐지, 제일 나중에. 그 다음에 정부수리부, 경직법하고 해양경찰대 2개는 우리가 어떻게 공부했습니까? 해경으로 53이잖아. 1번과 2번은 53년도. 국가수는 몇 년도? 55년도. 그리고 헌법에다가 경찰 중립화를 규정한 건 몇 공화국 헌법이다? 2공화국 헌법입니다. 2공화국 헌법. 그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윤리위원장 제정이 언제입니까? 66년도죠. 그리고 경찰 공무원법 제정은 몇 년도? 69년도인데 자, 내용 보셔야 됩니다. 특히나 계급정년제. 이때 맨 처음에 도입될 때는 계급 뭐 이상에 대해서 계급정년제가 도입돼서 맨 처음에는 감 이상이었죠. 지금 경정 이상이잖아. 그때는 경감 이상. 그리고 치안국이 치안본부로 바뀐 건 몇 년도에 바뀝니까? 74년도에 바뀌어. 그죠? 그리고 소방 업무가 경찰 업무에서 민방위본부로 이관된 건 75년도. 경찰헌장은 몇 년도? 91년도. 나온 김에 서비스헌장은 몇 년도? 98년도. 그건 빠져있네요. 98년도 서비스헌장. 그 다음에 해양경찰이, 자, 질문할게요. 해양경찰이 만들어진 건 위에 53년이잖아요. 근데 얘가 해양수산부로 넘어간 건 몇 년도? 96년도. 그리고 우리가 11번과 12번은 이렇게 암기했죠. 청운은 99 이렇게 공부했던 거야. 청문관제와 운전면허 시험 관리던 99년도. 그리고 경찰병원 질문할게요. 이건 거기 안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경찰병원이 만들어진 건 언제요? 경찰병원은 49년도에 만들어집니다. 얘가 경찰병원 사고 나면 병원이잖아요. 경찰병원은 49년인데 얘가 책임 운영 기관이 된 거는 2005년도야. 그리고 시험에 나왔던 거 제주도에 자치경찰 들어온 건 몇 년도? 2006년도에 도입되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확인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가 경찰행정법인데 법은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하고 나서 며칠 있다 효력이 생깁니까? 20일 있다가. 근데 어떤 법은 권리제한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법은 긴급한 경우 빼고는 공포일로부터 적어도 며칠 지난 다음에 30일 지난 다음에 효력이 생기도록 해야 되겠죠? 20일, 30일 됐죠? 경찰행정기관 갑니다. 이것도 뭐 어려운 거 없으니 바로 쭉쭉 갑시다. 경찰청장의 임기는 몇 년? 2년이고 뭐 할 수 없다? 중임할 수 없다고 돼 있죠? 자, 그럼 여기서는 조금 더 보완할게요. 자, 경찰청장 파트에서 조심할 거는
두 개가 더 있는데 경찰청장의 임명 절차 갑니다. 절차 보시면 첫 번째가 국가경찰위원회가 뭐 합니까? 동의를 하죠. 동의. 그러면 행정안전부 장관이 뭐 한다? 제청을 한다. 그리고 국무총리를 거쳐가지고 결국은 대통령 임명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때 대통령 임명하기 전에 뭘 거친다? 국회에서 인사청문을 거친다. 하나 기억하시고. 두 번째, 경찰청장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뭐나 뭐를 위반하면 헌법이나 뭘 위반하면입니까? 법률을 위배하면입니다. 법률을 위배하면 국회는 뭐 할 수 있다? 탄핵 소추를 뭐 할 수 있다? 의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시험 문제가 이 법률을 뭘로 바꿔버린다고요? 법령으로 바꿔버립니다. 법령이 아니야. 법률이야. 또 하나가 우리 시험에 나왔던 거 국회는 탄핵할 수 있다. 아니죠. 탄핵 소추결이야. 그래서 그런 포인트를 좀 조심하시면서 이 두 개 더 보완하십시오. 뭐 나머지도 있지만 이 두 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국가수사본부장도 임기는 똑같죠. 청장하고 2년 중임 불과고. 자, 근데 이번에 이제 경찰청 외부에서 국가수사본부장을 데려올 수 있잖아요. 일단 이거부터 국가수사본부장 계급이 뭐라고요? 치안정감 하나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 사람도 똑같거든요. 여기 직무수행 헌법 법률 위배하면 탄핵수 즉결할 수 있어. 똑같이 합니다. 이것도 국수본장도 똑같아요. 이건 됐죠? 그 다음에 자, 경찰청 외부를 대상으로 모집 시 자격 요건 해가지고 바로 갈게요. 수사 업무에 일단 전부 다 몇 년 이상이 들어가야 돼? 국수본장은 10년 이상이잖아요. 여러분들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다 5년 이상이었잖아요. 그죠? 여기는 10년 이상 수사 업무 종사한 사람 중에서 몇 급 이상 공무원? 3급 이상 공무원과 우리 경찰이었던 사람이라면 뭐 이상으로 있었던 분? 계급 뭐 이상? 총경 이상. 총경 이상 경찰로 재기관 경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 자격 요건. 두 번째가 판사, 검사, 변호사로 몇 년? 10년. 그리고 변호사 일단 자격이 있어야 되고요. 공공기관에서 법률사무 10년. 그리고 조심, 법률학, 경찰학 분야에서 체크. 무슨 교수라고요? 조교수 체크. 조교수 이상으로 몇 년? 10년 이상. 근데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은 하나하나는 10년이 안 되는데 이걸 합해보니까 미음 몇 년이 넘더라? 15년 넘으면 그 사람도 자격 요건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럼 보세요. 자, 거기 이제 외부에서 데려올 때 자격 요건을 우리가 이제 5개를 봤습니다. 5개를 이렇게 쭉 봤거든요. 근데 이런 자격 요건을 갖추면 무조건 되는 거다. 자격 요건 갖췄어도 결격 사유가 있으면 안 된다. 결격 사유가 있으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이 결격 사유를 갑시다. 이런 요건이 있어도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은 안 되니까 그 결격 사유가 뭔데요? 해가지고 나와 있죠. 그래서 3번에 기억. 정당의 당원이거나 당적 이탈한 날로부터 아직 몇 년 안 지났다? 3년. 선거로 취임한 공직에 있거나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몇 년 안 지났다? 3년 안 지났다. 그죠? 이건 3년이야. 그죠? 근데 그 밑에가 이제 좀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 보세요. 저 보세요. 자, 저 봅시다. (10년) 이상 수사 업무에 종사했습니다. 이 사람 중에서 3급 이상 공무원 또는요, 우리 경찰에서는 뭐 이상이라고요? 총경 이상으로 계셨던 분 있죠? 이 사람 자격 요건 된다 그랬습니다. 그죠? 두 번째. 판사, 검사, 변호사로 몇 년 이상이라고요? 10년 이상 된 사람들 자격 요건 됐어요. 그 다음에 일단은 변호사로 자격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국가기관 등에서 무슨 사무? 법률사무. 법률사무를 몇 년 이상 하셨다고요? 10년 이상, 그죠? 그 다음에 대학교나 공인된 기관에서 법률학, 경찰학, 자, 무슨 교수 이상? 조교수 이상으로 몇 년 이상 계셨다고요? 10년 이상. 그리고 이제 나머지 15년이 있었죠. 이겁니다. 자, 근데 이제 지문학교. 이런 요건을 갖췄어도 당연히 현직 공무원인 사람은 당연히 국가수사본부장 돼, 못 돼? 못 되지, 당연히. 현직 공무원은 안 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이 중에서 공무원은 누가 공무원입니까? 볼까요? 10년 수사업무나 3급 이상, 총경 이상은 분명히 이 사람 공무원 맞잖아요. 공무원. 그럼 이 사람은요, 이 상태에서 된다고요? 이걸 두어야 된다고요? 그만둬야 되는 거. 공무원 그만둬야지. 두 번째. 판사, 검사, 변호사 중에서 판사하고 검사는 거기 공무원 맞습니까? 맞잖아. 변호사는 공무원 아니지만 얘는 공무원이야. 그 다음에 변호사 자격 있는 사람 중에서 국가기관 등에서 법률사무 담당하는 사람도 공무원 맞잖아요. 이 사람은 공무원 아닐 거예요. 보세요. 이 사람 공무원, 이 두 사람 공무원, 이 사람 공무원이죠. 그럼 이렇게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공무원을 당연히 뭐한다? 퇴직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몇 년 안에는 안 된다? 1년 안에는 안 됩니다. 1년. 그 얘기입니다. 그게 그 밑에야. 3번과 4번이. 그래서 딕테 보시면 디귿과 리을이 이 얘기한 거야, 이 얘기. 그래서 여기 보시면 디귿에 위에는 10년이고 이 사람이 다 공무원이었던 사람이니까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마지막 퇴직한 날부터 몇 년 지나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1년 안 돼. 그 얘기야. 그 다음 그 밑에도 마찬가지. 리을도 위에 10년이고 이 사람도 공무원이니까 퇴직한 날부터 몇 년 지나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1년. 아시겠습니까? 이 말이야. 그럼 정리합시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사람 이런 자격 요건을 갖추었을지라도 공무원인 사람은 공무원이 그만둬야 되는 거다. 근데 공무원 그만두고 몇 년 안에는 안 된다? 1년 안에 안 된다. 아시겠죠? 그 얘기야. 그게 바로 디귿과 리을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국가경찰위원회 갑시다. 바로 갈게요. 위원장 1명 포함해서 몇 명? 7명이고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수의 몇 분의 몇? 10분의 6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죠? 바로 갑시다. 이건 너무 많이 하니까. 위원장 및 5명의 위원은 무슨 위원이고? 비상임이고 1명만 상임인데 여기서 포인트. 여기서는 이 상임위원이 무슨 직? 정무직이잖아요. 상임위원이 정무직이잖아요. 그죠? 그럼 또 질문해 볼게요. 경찰위원회의 위원은 어떻게 뽑습니까? 행정안전부 장관이 뭐해서? 제청을 해서 국무총리를 거쳐서 누가? 대통령님이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위원은. 근데 위원장은 어떻게 뽑습니까? 비상임 중에서 뭐한다? 선하잖아. 호선이. 그죠? 이거 기억하시고. 그리고 위원장이 사고 나면 누가 일단 대신한다? 상임위원이. 그리고 상임위원도 없으면 누가? 연장자 순으로 가는 거죠. 그죠? 그런 것들 조금 더 보완하시면 되겠죠. 숫자는 아니지만 확인합시다. 자, 그렇게 보시고. 그래서 요즘엔 여러분들은 공부하느라 바쁜데 요즘에 우리 경찰이 엄청나게 좀 위기를 맞고 있잖아요. 신정부 들어서면서 그 경찰국 설치 때문에 논란이 많잖아. 여러 가지 그래서 그거 찬반 이런 거 같거든요. 제가 요즘에 논란을 보니까 경찰을 통제해야 된다. 이거는 다 인정해요. 경찰의 이제 권한이 많이 커졌으니까 통제해야 되는데 통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 때문에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 정부는 행안부 장관 밑에다가 뭘 설치해서 경찰국을 설치해가지고 직접 통제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 또 일부에서는 이미 우리는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뭐가 있다? 국가 경찰에 있다. 걔를 권한을 강화시키자. 걔를
그렇게 해가지고 민주적 통제를 해야지. 경찰을 니네 정권 밑에 넣으면 그게 말이 되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논란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여러분하고 또 직면되는 일이니까 나중에 한번 고민해 보시고. 자, 그렇게 해서 그 부분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위원 중 몇 명은 법관자 기획사입니까? 2명은 법관자 기획사 되는 거 아시죠? 그죠? 그리고 국가경찰위원회 위원회 결격 사유 갑시다. 전부 다 3년이에요. 3년이죠? 3년인데 문제는 디귿입니다. 경찰, 검찰, 국정원 직원, 군인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 안전합해가지고 경찰, 검찰, 국정원 직원, 군인에다가 다른 걸 넣어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 아시죠? 그리고 또 하나가 그 밑에 제가 체크 국가공무원법에 있는 결격 사유에 있는 사람은 안 되는 거야. 자, 그럼 질문할게요. 여러분들 시도 조금 이따 우리가 시도자치경찰이 공부할 거 아닙니까?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은요 국가공무원법이겠습니까? 지방공무원법입니까? 지방공무원법이야.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여기는 국공법이고 그것도 좀 신경 쓰셔야 될 거예요. 이제 그런 식의 문제가 나와버렸으니까. 자, 그렇게 해서 확인하십시오. 그 다음에 그 밑에 임기는 몇 년? 3년이고 연임할 수 없죠? 연임할 수 없고 보궐위원회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이고. 자, 갑니다. 제의요구. 국가경찰위원회의 의결이 마음에 안 들면 누가 제의요구권자입니까? 행안부 장관이. 그죠? 행안부 장관은 경찰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며칠 이내에 제의요구를 한다고요? 10일 이내에. 그러면 위원장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재의결해야 돼? 7일 이내요. 7일 이내 해가지고 확인하십시오. 그 다음에 국가경찰위원회 회의는요 정기회는 한 달에 몇 번 연다? 2번. 자, 그래서 조심 2번. 누가 열어요? 위원장이 엽니다. 그 다음에 임시회도 위원장이 여는데 임시회 좀 엽시다 이렇게 요구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위원 중에는 몇 명 이상? 3명 이상. 그리고 행안부 장관 또는 경찰청장 아시겠죠? 이렇게 됩니다. 3명 이상 위원, 행안부 장관, 청장. 그리고 여러분 또 질문. 국가경찰위원회는 관청입니까? 심의 의결기관입니까? 의결기관입니다. 그죠? 의결기관 얘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의결은 어떻게 한다고요? 제과, 출과로 결정하죠. 제과, 출과. 자, 그 다음에 시도자치경찰. 질문.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질문합니다. 얘는 관청이에요, 아니에요? 얘는 관청입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관청의 성질을 띄어요. 관청입니다. 관청. 자기명의 표시권이 있어요. 얘는. 그러니까 국가경찰위원회하고 달라요. 얘는. 그리고 위원장 한 명 포함해서 몇 명? 7명인 건 똑같은데 여기도 특정 성별이 10분의 6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그 밑에가 다르죠. 위원장 및 한 명의 위원은 무슨 위원? 상임이고 5명이 무슨 위원? 비상. 여러분들 국가경찰위원회는 위원장이 비상임이잖아. 근데 여기는 상임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여러분들 그러면 위원장하고 위원장하고 한 명, 상임위원 2명 이 사람들은 상임위원들은 뭐예요? 공무원인 거예요. 그래서 위원장과 상임위원 한 명은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한다고 해요. 공무원이에요. 상임위원이니까. 그거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위원장이든 위원이든 전부 다 누가 임명합니까? 시도지사가 임명하거든요. 시도지사가 임명하는데 임명할 때 그냥 임명한다. 이건 추천이 있다? 추천이 있습니다. 그 추천 기억하셔야 되는데 질문할게요. 2사람을 추천하는 곳이 2곳 있잖아요. 어디입니까? 첫 번째가 시도의회가 2명 추천하죠. 또 한 군데 2명 추천하는 게 어디입니까? 리을에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추천위원 있죠. 여기가 2명 추천합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뭐예요? 1명씩이죠. 이렇게 추천하면 전부 다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아시겠습니까? 시도 임명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거기서 위원장도 시도지사가 임명합니다. 여러분들 국가경찰위원회는 위원장을 호선하잖아요. 자기들끼리. 근데 여기는요. 위원장도 시도지사가 임명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는 그러니까 좀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위원회 자격. 여러분들 여기는 10년이에요? 5년이에요? 다
5년이야, 5년. 자, 여기서 조심할 게 있습니다. 국가수사본부장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판사, 검사, 변호사로 아까 국수본장은 10년인데 여기는 5년이잖아. 근데 하나 더 들어가 있네요. 뭐가 들어가 있다? 경찰직이 있어, 경찰직이. 예, 경찰직. 이거는 그쪽에는 없어요. 이쪽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변호사 자격 있는 사람으로 국가기관 등에서 법률사무 몇 년? 5년. 그리고 그 디귿 조심할게요. 저 보세요. 여기 보세요. 국가수사본부장은 아까 대학교에서 법률학과 경찰학의 무슨 교수? 조교수 10년이었어요. 그죠? 여기는 경찰학과 법률학이 합니다. 근데 거기는요. 자, 시도자치경찰위원회 뭐라고 돼 있습니까? 디귿 법률학, 행정학, 경찰학 분야 조교수 이상직이 5년이죠. 그럼 여기는요. 무슨 학이 하나 더 들어갔습니까? 행정학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는 행정학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국가수사본부장은 행정학이 없어. 근데 거기는 행정학도 있다는 것도 조금만 조심하십시오. 법률학과 경찰학이다, 여기는. 자, 그렇게 해가지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격사유. 결격사유는 국가경찰위원회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다 3년이죠, 3년. 3년이니까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뒤에 디귿 볼게요. 경찰, 검찰, 국정원 직원, 군인 똑같잖아, 아까 3년. 그리고 리을. 여기는 무슨 공무원법상 결격사유라고요? 지방공무원법이죠. 이렇게 해서 거기까지 확인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의결도 재과, 출과죠. 출과인데 여기서는 조금 신경 쓸 게 있습니다. 적으세요. 적을게요. 아까 우리 국가경찰위원회를 한번 비교 한번 해볼까요? 자, 국가경찰위원회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의 요구하는데 행안부 장관은 며칠 이내 제의 요구한다고요? 10일 이내. 그러면 경찰위원회는 며칠 이내 다시 의결하라고요? 7일 이내 의결한다. 이거 배웠죠, 그죠? 자, 근데 문제는 우리가 배우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얘들이 결정했는데 마음에 안 들면 여기는 누가 제의 요구합니까? 여기는 시도지사가 제의 요구합니다. 여기는 시도지사가 제의 요구하게 돼 있어요. 두 번째, 시도지사는 며칠 이내에 제의 요구합니까? 여기처럼 10일 이내에 제의 요구한다는 말은 없어요. 며칠 이내에 제의 요구하는 말이 없어, 법에. 근데 여기 보세요. 그러면 시도자치경찰이 결정에 대해 시도지사가 제의 요구하면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며칠 이내에 재의결해야 돼? 7일 이내에 재의. 이건 있어요, 이건 똑같거든요. 근데 여기처럼 10일 이내에 제의 요구, 10일은 제의 요구, 이게 없어요, 이게. 이 부분만 좀 조심하세요. 됐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제의결 보세요. 자, 위원장은 제의 요구 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 재의결한다고요? 7일. 근데 그 앞에 게 없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숫자가 아니어서 제가 빼놨지만 다시 한번 확인.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이 마음에 안 들면 누가 제의 요구권자다? 시도지사 요구권자다, 하나. 그리고 10일 이내에 해야 된다는 말은 여기는 없다. 그런데 요구하면 7일 이내 재의결은 이건 똑같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이렇게까지 좀 보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갑시다. 그 다음에 이제 자, 7번에 뒤에 보시면 새로운 게 하나 있죠. 이 경우에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확정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만 있는 겁니다. 저 보세요.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어떤 의결을 했는데 시도지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제의 요구를 하는 거야. 다시 하라고. 그러니까 이 자치경찰위원회가 다시 모여가지고 7일 이내에 다시 또 의결할 거 아닙니까?
재의결하는데 어떻게 해버렸냐면 이렇게 했습니다. 재적위원 과반수가 출석했고요. 그리고 출석한 사람 중에서 3분의 2가 찬성을 해가지고 전과 동일한 결정을 뭐해서 또 해버린 거야, 또. 그러니까 지금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뭔가 결정을 했는데 이게 지금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시도지사가 다시 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다시 했는데 맨 처음에 결정과 똑같은 결정을 그냥 똑같이 해버린 거야. 그냥 똑같이 우리가 맞다고. 어떻게?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찬성 이렇게 해가지고 전과 똑같은 결 또 해버린 거야. 그냥. 그럼 그때는 이 결정은 뭐 한다? 이제 확정되는 거지. 더 이상 못 건드린다 이거지. 확정되고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그 내용이니까 확인하시면 돼요. 됐습니다. 여러분 얘네들은요. 회의는 무슨 개체입니까? 정기적 개체야. 정기적 개체라고 돼 있어. 근데 문제는요. 정기적 개체인데 정기적 개체가 얼마 만에 여는지는요. 국자법에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령을 찾아보니까 옆에가 월 1회 이상. 이건 대통령령이 나와 있는 거야. 다시 한번. 국자법은 정기적 개체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대통령령을 찾아보니까 정기적 개체가 한 달에 1회 이상 소집이다 이렇게 돼 있는 거지. 대통령령 보니까. 그다음에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성 인정하거나 여기는 위원 몇 명 이상 요구한다고요? 2명 이상 요구야. 그리고 시도지사가 필요성 인정하면 엽니다. 그리고 임기는 어디하고 똑같습니까? 국가경찰위원 똑같잖아. 3년 연임 불가인데 그 밑에 보세요. 이런 보궐위원은 전임자 임기에 남은 기간 임기인 건 아시잖아요. 근데 여기는 또 조심할 게 있어요. 전임자의 남은 임기가 몇 년이 안 남았어? 1년이 안 남은 사람이야. 그럼 그 사람은 한 번 뭐 할 수 있다? 연임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그죠. 1년 안 남았으면 한 번 연임 가능하다 해가지고 여기까지 숫자에 대한 내용들을 좀 봤습니다. 확인하십시오. 자, 그렇게 보시고 7번에 이제 직무대리 규정은요. 이런 겁니다. 직무대리 규정은 어떤 거냐면 저 잠깐 볼게요. 자, 지금 여기서 이제 동작서가 있는데 어떤 공무원이 뭐 났다?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그러면 사고가 났기 때문에 이 사람 자리에 누군가가 뭐 대신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이까지는 당연히 공백이라는 게 생기겠죠? 이 공백을 그냥 놔둘 수가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이 사람 자리를 대신을 누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걸 규정하고 있는 법이 이 직무대리 규정이에요. 이런 게 직무대리인데 그러면 만약에 어떤 과장 자리가 지금 공백이야. 사고 나가지고. 그래서 서장이 이 과장 밑에 있는 어떤 계장이라고 합니다. A라는 계장을 이 사람을 직무 대리자로 지정해 준 거야. 과장이 지금 사고 나서 지금 공백이니까 일단 새로운 과장 올 때까지 A라는 계장 네가 있지? 네가 일단 이거 일을 하고 있어 이러는 거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직무 대리자를 지정해 주면요. 이 사람한테 뭘 줘야 되냐면 잠깐 볼게요. 이제 자료 갑니다. 직무 대리 지정 시 이 사람한테는 뭘 준다고요? 직무 대리 명령서를 이 사람한테 발급해 주는 거야. 명령서를. 근데 문제는 가로 보세요. 사고 기간이 며칠 이하다? 15일이야. 자 보세요. 이 공백 기간이 며칠이 안 된다고요? 15일이 안 돼. 그럼 이 사람한테 굳이 직무 대리 명령서를 발급해 줄 필요가 있어 없어? 없다 이 말입니다. 됐죠? 그래서 15일이야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경과 갑시다. 경과 어디? 기본적인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경과 질문. 경과는 원칙은 누구 이하에게 부여하는 게 원칙입니까? 총경 이하에게 부여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 경과가 있고 수사 경과가 있고 보안 경과가 있고 특수 경과가 있잖아요. 이 중에서 무슨 경과와 무슨 경과는 경정이하다? 수사와 보안은 뭐 이하다? 정이하다. 뭐 이런 것들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되겠죠. 기본으로. 그리고 또 하나 질문. 여러분 경과는 언제 부여합니까? 경과는 당연히 신규 채용할 때부터야. 채용할 때부터 경과를 부여할 수 있다요. 경과를 부여해야 한다요. 해야 한답니다. 아시겠죠? 신규 채용할 때 경과를 부여해야 됩니다. 그거 하나 뭐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전과라는 게 있고, 전과가 뭐냐면 경과를 뭐 하는 거? 바꾸는 거야. 그죠? 바꾸는 겁니다. 자, 그러면 원칙적으로 내가 이제 일반 경과에 딱 들어갔어요. 일반 경과. 그러면 내가 일반 경과를 받았다면 몇 년 안에는 다른 데로 전과를 못 한다? 1년 안에는 안 됩니다. 그죠? 그다음에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있냐면 특수한 부분에 근무 조건으로 아예 그쪽으로 들어온 사람이 있잖아. 그쪽으로. 그럼 그 사람은 몇 년 내에는 전과가 안 된다? 5년 안에는 전과가 안 돼요. 됐죠? 이제 그런 부분까지 조금만 기억합시다. 그래서 현재 경과를 부여받고 1년 지나지 않으면 전과, 그다음에 특정한 직무 분야 근무 조건으로 채용된 경찰을 채용 후 5년 지나지 않으면 전과 금지. 아시겠죠? 여기까지 확인. 그다음에 우리 법에 이거 훈령인데 수사경찰 인사 운영 규칙이라는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나중에 수사와 관련된 업무를 하고 싶으면 수사경과를 받는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물론 안 받아도 근무하긴 하더니만. 그러면 여러분들이 수사경과를 받으면 유효기간은 몇 년? 5년입니다. 5년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수사경과를 받으려면요, 수사경과 시험이 있어요. 시험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 봐가지고 수사경과 받았어. 그러면 여러분들 수사경과를 받았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수사부서에서 일을 하고 싶어서 받은 거 아닙니까? 근데 받아놨는데 5년 동안 있죠. 5년 동안 계속해서 비수사부서에서 근무를 하는 거. 5년 동안. 그럼 이 사람이 5년 동안 비수사부에서 연속 근무하면 수사경과를 뭐하러 땄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비수사부서에서 5년 연속 근무하면 수사경과 줬어도 5년 동안 지나면 수사경과 뭐합니까? 해제를 해버립니다. 해제. 두 번째, 이 사람이 수사부서에 2년 있죠. 2년. 수사부서가 아닌 부서에 2년 동안 근무 연속해서. 그럼 그때는요, 해제해야 된다. 2년은 할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5년 연속은 해야 되고요. 그 얘기만 좀 갑시다. 그래서 책 보시면, 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수사경우 해야 된다. 5년간 연속으로 비수사부서 근무. 그다음 그 밑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제할 수 있는데, 수사 업무 능력 의혹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 해제할 수 있는 그 중에 하나가 그 밑에 몇 년간 연속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비수사 그 부서 근무했다고요? 2년. 아시겠죠? 정리. 5년 동안 연속했으면 해야 된다. 2년 연속이라면 할 수 있다.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그 부분까지만 기억하십시오. 자, 9번 갑니다. 경찰 공무원 인사위원회. 자, 질문할게요. 경찰 공무원 인사위원회 설치 근거법은 무슨 법? 설치 근거법은 경찰 공무원법 하나. 경찰 공무원. 그리고 더 자세한 건 모르면, 경공법은 모르면 뭘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까지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얘는 의결기관입니까? 얘는 그냥 자문기관입니까? 자문기관이죠. 그죠? 그래서 그 내용들이, 그 밑에 있는 내용들이 경찰공무원 임용령이라는 대통령령이 나와 있는 겁니다. 갑시다. 위원장 포함해서 몇 명? 5명 이상, 7명이야 위원이죠. 그리고 위원들은 전부 다 조심, 경찰청 소속 계급 뭐 이상 중에서 뽑아요? 총경이죠. 총경 이상 중에 더 들어가야 될 게, 총경 이상 중에서 누가 임명합니까? 경찰청장이 임명합니다. 여러분 이거 승진시험에 총경 이상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이렇게 네 문제가 있거든요.
그리고 위원장은 누가 됩니까? 위원장은 누가 돼요? 경찰청의 뭐 담당하는 국장? 인사 담당 국장이죠. 인사 담당 국장이 위원장입니다. 그리고 의결은 얘는 제과 출가입니까? 그냥 제적과반도 찬성입니까? 제적과반도 찬성이잖아. 그냥 제가 출가가 아니고 제과 찬. 자, 거기까지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기침 한번 켤까요? 그래서 숫자는 자꾸 뭐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하는 자료는 여러분들이 그냥 정식으로 그냥 공부 시간에 보지 마시고요. 얘네들은 짜투리 시간에 좀 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제가 그 이번에 1차 때 합격했던 친구들 있죠. 친구들한테 단기간 내에 합격한 친구들이 좀 꽤 있잖아요. 근데 걔네들한테 제가 물어봤는데 걔네들이 그 친구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 숫자 특강을 자기는 정말 많이 봤다고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숫자는 정말 숫자는 경찰학에서 기본 중에 기본이거든요. 그러니까 숫자가 흔들리면요 모든 게 흔들려요. 숫자가 제대로 안 잡혀요. 그리고 제가 지금 2단계 우리 문제풀이 중인데 2단계 문제에서도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틀린 게 숫자 문제 많이 틀리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 기회를 통해 가지고 확실하게 좀 정리하고 그리고 짜투리 시간 활용해 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참 우리 학생들이 저한테 이제 그런 얘기 하거든요. 어떤 얘기 하냐면 제가 늘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자기는 이제 암기를 못한대. 암기를 못해서 어떻게 암기를 하는 게 좋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뭐 저라고 뭐 암기하는 방법이 따로 있겠습니까? 암기는 그냥 뭐가 제일 좋은 거예요? 그냥 반복이 좋은 거야, 반복이. 반복이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물론 이제 오늘 수업을 하기 위해서 제가 당연히 이제 저도 이렇게 풀어보죠. 풀어봅니다. 풀어보는데 저는 워낙 이제 수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다 풀 거 아닙니까? 근데 가끔씩 제가 막힐 때가 있어요. 잘 안 보는 것들 있잖아. 이런 것들 막히더라고요. 이런 거. 그러니까 저는 어차피 이제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머릿속에 들어와 있지만 여러분들은 또 짧은 시간 내에 이걸 해야 되니까 더 어려울 수 있죠. 그래서 자꾸 막판에 짜투리식 활용해서 진짜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흔들리면 안 돼, 숫자가. 자, 그러면 이제 신규 채용 결격 사유 한번 여기다 제가 여러분 써볼까요? 자, 보세요. 신규 채용 결격 사유를 한번 가볍게만 써봅시다. 여러분 암기하셔야 되죠. 첫 번째가 뭐 없는 사람? 국적 없는 사람, 그죠? 그 다음에 무슨 국적자? 복수국적자도 안 되죠, 그죠? 경찰. 그 다음에 피 성년 후견인, 피 한정 후견인. 그죠? 그 다음에 파산 선고 받고 뭐 되지 않은 자? 복권되지 아니한 자, 그죠? 그 다음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 선고 먹은 사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 유예를 받고 지금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직무와 관련해서 우리 경찰이 직무와 관련해서 횡령이나 배임죄를 저질렀다. 그래서 벌금 얼마? 300만 원 넘게 먹었다. 그리고 몇 년 안 지났다? 2년 안 지났다. 그죠? 2년 안 지났다. 그 다음에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 저질러가지고 얘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먹었다. 몇 년 안 지났다? 3년 안 지났다. 그죠? 그리고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거나 아청법에 나와 있는 범죄를 저지른 놈 상대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찰로 있다가 공무원으로 있다가 파면이나 뭐 당한 사람? 해임당한 사람. 자, 이렇게 10가지가 바로 우리 공무원 결격사유 아닙니까? 그죠?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근데 몇 개만 질문해요. 저 보세요. 이 중에서 우리가 보여야 할 게 10가지는 경찰이 못 되는데 문제는요.
이 중에서 경찰은 못 되는데 일반 공무원은 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경찰은 결격 사유인데 일반 공무원 결격 사유가 아닌 것도 구별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보면요, 국적이 없는 사람과 복수 국적자는 일반 공무원 결격 사유에는 없어요, 걔가. 둘 다 일반 공무원 결격 사유는 없다고요, 얘가. 특히나 이 복수 국적자, 기억하세요. 복수 국적자는 경찰은 안 된다, 일반은 될 수 있어요, 하나. 두 번째, 여기 있는 피 누굽니까? 한종욱 의원인, 피 한종욱 의원인도 경찰은 못 되는데 뭐는 될 수 있다? 일반은 될 수 있습니다. 피 한종욱 의원인도 경찰은 못 되는데 일반은 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 거 보시고. 그리고 여기서 파면, 이건 많이 파면 해임은 5년과 3년 동안 일반은 못 되잖아. 그죠? 근데 경찰은 앞으로 절대로 못 되는 거. 이런 것들 잠시 한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10개. 그래서 거기서 1번, 2번은 이거 들어가야 되죠. 302년, 103년.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1번에 경력, 경쟁, 채용이라는 게 이런 얘기거든요. 자, 잠깐 봅시다. 여러분들은 이제 8월 21일 날 시험은 공개 경쟁 채용이잖아. 근데 경영과 나온 친구들은 뭐예요? 경영과는 경력 경쟁 채용이야, 걔가. 근데 이제 일명 특채인데 특채 중에서 우리가 공부할 것 딱 하나만 공부하면 돼. 뭐만 공부하면 돼? 거기 나와 있는 거, 숫자 있는 것만 보시면 되는데 11번에 거기 3년, 5년 아닙니까? 이게 이런 말이잖아.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A라는 사람이 경찰인데 저 보세요. 이 사람이 신체 정신상 장애가 있어가지고요. 얘가 장기 요양이 필요합니다. 그럼 질문. 장기 요양이 필요하면 무슨 사유입니까? 무슨 사유? 직 사유 중에서 의원입니까? 이거는 직권입니까? 직권이죠. 직권이어서 일단 이 사람은 휴직을 당했습니다. 휴직했어요. 그 휴직 기간이 원칙은 몇 년? 몇 년? 1년. 부득이하면 몇 년 연장? 1년 연장. 근데 이 사람이 공무상을 했다면 공무상이라면 몇 년? 3년. 부득이하면 몇 년 연장? 2년 연장 아닙니까? 공무상은. 자, 그럼 이 사람이 휴직 기간이 끝났어요. 끝났는데 이 사람이 복귀를 못했어요. 아직도 안 좋아서. 또는요, 복귀는 하긴 했는데 아직도 몸이 안 좋아서 직무를 뭐 할 수 없다? 감당할 수가 없어. 그럼 이 사람은 그냥 놔둡니까? 이런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거는 직권 면직입니까? 면직이야. 직권 면직 당했습니다. 면직에서 이 사람은 공무원을 이제 그만둔 거야. 근데 그만두고 났는데 그 이후에 이 사람이 몸이 좋아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그러면 이런 사람들만 따로 시험 봐가지고 뽑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만. 그러면 이 사람은 퇴직했다면 몇 년 안에 따로 시험 봐서 뽑을 수 있다? 3년 안에. 근데 이 사람이 공무상 그랬다면은 몇 년까지 뽑을 수 있다? 5년까지 아시겠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3년, 5년이 그 말이거든요. 3년, 5년만 딱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갑시다. 그 다음에 채용 후보자. 여러분들 시험 합격하면 후보자 명부 작성되죠? 이 기간 2년이고 1년 범위 연장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시험에 합격 교육 받았는데 임용을 조금 미룰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뭐 대학 졸업하거나 이러기 위해서. 특히나 거기 3번에 몇 개월 이상 장기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 있을 때 임용 유예할 수 있다고요? 6개월 이상 있죠? 확인하십시오. 14번. 지금 중앙경찰학교에 있는 친구들은 월급 받죠. 15인명 예정자들은. 월급은 순경 1호봉 공급에 얼마 받습니까? 80이죠? 80. 그 다음에 여러분들 부정행위자 걸리면 무효. 그리고 몇 년간 시험 못 봅니까? 5년간 못 보는 거 아시죠? 넘어갑시다. 15인명. 자, 갑니다. 15를 거치는 계급은 뭐 이하만 거친다? 경정 이하만 거치고요. 두 번째, 뭐 할 때만 거칩니까?
신규 채용할 때만 거치고 기간은 몇 년? 1년. 중요한 거. 언제 이 사람은 정규 경찰 된다? 1년이 끝난 날 다음 날? 다음 날. 끝난 날 만료된 날의 다음 날입니다. 그리고 조하나. 그럼 이 사람은 그 15기간 1년인데 15기간 1년 중에 이 사람이 4가지죠. 휴, 직, 정감 4가지를 먹으면 15기간은 그래도 1년 끝난다. 이 기간만큼 연장돼야 끝난다? 연장돼야 끝나죠? 이 4가지가 뭐예요? 휴직, 직이 뭐야? 직외제, 정은 정직, 감은 감봉이죠. 이 4가지는 그만큼 연장돼. 정리합니다. 휴직 정감은 15기간에 산입한다, 산입하지 아니한다,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해서 확인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15 중인 사람은요, 신분 보장 됩니까? 신분 보장은 안 됩니까? 신분 보장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쉽게 자르잖아. 그래서 거기 사유 보세요. 면직 사유. 첫 번째 15가 징계 사유에 해당할 때. 그 다음에 교육 훈련 성적이 여기는 만점에 몇 %예요? 교육 훈련 성적은 만점에 60입니까? 50입니까? 60 미만. 그 다음에 그 밑에 근무 성적 제2평종 요소는 만점에 몇? 50 미만 하시겠죠. 2평 50면. 이렇게 이런 사유가 있을 때 자를 수 있잖아. 근데 자를 때 그냥 자른다고요? 자를 때도 절차가 있다고요? 절차가 있어. 자를 때 질문 자를 때 징계 절차를 거쳐서 자릅니까? 정규 임용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자릅니까? 여러분 징계 절차예요? 정규 임용 심사위원회 심사예요? 정규 임용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징계 절차를 거쳐 이렇게 냈어. 우리 시험에. 정규 임용 심사 거쳐서. 그럼 우리는요. 정규 임용 심사위원을 한번 봐야 되겠지. 그래서 그 밑에 써놨죠, 제가. 위원장 1명 포함해서 5명 이상 7명 이하고요. 얘는 의결은 뭐하고 똑같다 그랬습니까? 정규 임용 심사위원회 의결은 소청과 똑같아. 재적위원 얼마 이상 출석? 3분의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아시겠죠? 이렇게 결정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승진을 보고 우리가 좀 쉽시다. 승진까지 보고 쉽시다. 여기 보세요. 이제. 질문합니다. 승진은 크게 일단 먼저 뭐가 있습니까? 심사 승진이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시험 승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별 승진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근속 승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조심할게요. 우리나라 법에 경찰, 공무원, 승진 임용 규정이라는 대통령령이 있거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여기에 나와 있는 승진은요, 이 3가지만이에요. 여기에 나와 있는 승진은 3가지밖에 없어요. 이 법에는. 그러니까 근속 승진은 여기에 써 있지 않아요. 됐죠? 그것도 알면 좋고. 자, 그럼 질문할게요. 심사 승진은 계급 뭐 이하입니까? 경무관 이하. 이하는 무슨 승진이 원칙이라고요? 심사 승진이 원칙이야. 하나. 그래서 보세요. 바로 총경 이하. 총경 이하가 바로 이제 승진 대상자 명부를 작성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그래서 여기까지 작성해서는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렇죠?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험으로 올라가는 건 계급 뭐 이하까지 올라간다? 정까지죠. 경정 이하는 시험도 돼요. 그럼 보세요. 경정 이하도 경무관 이하니까 당연히 경정 이하 중에는 무슨 승진으로 올라가는 사람이 있다? 심사로 가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시험으로 가는 사람이 있겠죠. 지금 현재 이게 몇 대 몇이라고요? 50대 50 그죠? 50대 50. 자, 그 다음에 특별 승진은 한 계급 특진이 원칙이죠. 근데
두 계급 특진하는 경우도 있다 그랬죠. 계급 뭐 이하? 경위 이하. 경위 이하가 아주 특별한 공로가 있고 그분이 뭐하면 순직하시면 돌아가신 분들은 두 계급 특진도 시켜주기도 하죠. 경위. 그리고 근속승진, 자 질문, 근속승진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급은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경감까지 올라가는데 보세요. 순경, 경장, 경사, 경인데 바로 갑시다. 순경에서 몇 년 근무하면 승진할 수 있다? 몇 년? 4년. 경장에서 몇 년? 5년. 경사에서 6년 6개월. 경위에서는 8년이죠. 이러면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다. 자, 근데 여기 또 질문할게요. 제가 이런 얘기했죠. 이 순경, 경장, 경사까지는 이 기간을 채우면 100% 올라간다 그랬죠? 근데 경위는 8년 채우면 무조건 올라간다. 8년 채워도 경감으로 무조건 올라갈 수는 없다? 없다. 여기서 올라가는 건 이 중에서 100분의 몇만? 40만, 그죠? 40만. 네, 거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봅시다. 그래서 자, 1번 경정 이하의 계급 승진은 50대 50이다. 하나. 그 다음에 근속 승진은 4년, 5년, 6년, 6개월, 8년이고 특별 승진은 한 계급 특진인데 다만 체크 뭐 이하? 경위 이하. 모든 경찰이 귀감이 되는 공 세우고 전사 순직한 사람은 두 계급 특진도 가능하다. 그다음에 이제 거기 보시면 승진 소요 최고문 선생님 정리합시다. 순경에서 경장으로 올라가려면 순경에서 최소한 몇 년은 근무해야 올라갑니까? 1년이잖아. 순경 경장은 1년. 경사 경위는 몇 년? 2년. 경감 경정은 몇 년? 3년. 총경은 4년이죠. 이 기간이 지나야 승진할 수 있잖아.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 7번부터 봅시다. 경감으로 근속 승진 임용 이한 심사는 1년에 한 번 실시 가능한데, 자, 제가 그 얘기했죠. 이 얘기예요. 경위에서 8년을 채우면 100% 경감으로 올라간다고요. 8년 채워도 경감으로 100% 올라갈 수는 없다고요? 없다 그랬죠. 몇 분에 몇만 올라가? 100분에 40만. 얘네들 그 얘기야. 그래서 100분의 40입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위에 이제 두 개 채우고 좀 쉽시다. 5번 갑니다.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 대상자 명부의 선순위자 순으로 승진시키려는 결혼의 체크 5배입니다. 5배 수의 범위 있는 사람 중에서 후보자를 심사 선발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생각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지금 현재 경찰청장으로 내정되신 분이 있잖아요. 내정되신 분 윤희근이라는 분이잖아. 윤희근이라는 분이 뭐더라? 그분이 경찰대 7기인가? 7기인가 그런 것 같더라고요. 나이는 68년생이에요. 근데 제가 볼 땐 그분 이미 경찰청장 되기도 전에 경찰들한 신망을 다 잊어버려가지고요. 경찰청 돼도 문제겠더라고요, 그분은. 요즘에 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가지고. 근데 생각 한번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이제 승진 심사 승진을 통과해가지고 이제 통과된 사람을 승진 후보자 있죠. 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겠죠. 이 사람들은 심사를 통과해서 후보자가 된 사람이야. 그럼 이 사람들은 나중에 자리가 비게 되면 승진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자리가 비면은 어떻게 하면 한 자리가 비었다면 이때 만약에 어떤 뭐 서장 자리가 비었다. 이러면 딱 한 자리가 비었다면요. 위에서 몇 명을 골라요? 5명을 골라. 그래서 이 중에서 이 자리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 누군가를 따져가지고 앉히는 거거든요. 그 얘기야. 그래서 5배수. 그 부분을 좀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마무리. 아까 승진은 무슨 승진이 원칙이라고요? 경무관이 하는 심사가 원칙이죠. 그 원칙이니까 심사를 위한
위원회가 있어. 그게 바로 승진심사위원회예요. 그래서 이 승진심사위원회를 우리가 그동안 잘 안 보거든요. 잘 안 봤어요. 얘는. 그동안 시험도 나오지도 않았고. 근데 앞으로는 좀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승진심사위원회는 중앙승진심사위원회가 있고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거든요. 구성은 똑같아요. 위원장 포함해서 5명 이상 7명이야. 그리고 의결도 재과찬이야. 그냥 두 군데만 딱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둘 다 5명 이상 7명이하고요. 회의는 전부 다 뭐라고요? 제적과반수 찬성 아시겠죠? 제가 출거가 아니고. 여기까지 우리가 봅시다. 그럼 좀 쉬었다가 이제 전보로 갈게요. 질문하실 분들은 밑으로 오시고.